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에서 이슈화된 소식을 발빠르게 진행해드리는 벌떡뉴스 진행을 맡은 똑순이 헐크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순창 소방서는 18일 불교신 강조의 달을 맞아 순창 북중학교 119 소년단을 대상으로 비대면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열심히 받아. 너 받았어? 나는 의용소방대인데. 아하.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순창구는 올해 공직에 임용된 신규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직무 능력 향상과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소양교육을 지난 16일부터 행복누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하는 멋진 공무원으로 거듭나기를. 화이팅!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농업교육에 나서며 스마트팜 농업시장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순창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 농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습득해 스마트 농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한편 농업 경영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쌍치 석동암로 소재 사마태비가 법원 경매로 주인이 바뀌고 매입주가 운영 재개를 준비하자 쌍치 주민들이 쌍치 퇴비 공장과 돈사 악취를 우려하여 주민들이 곳곳에서 반대 현수막을 걸고 행동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현재 쌍치는 씻지 않고 먹는 블루베리와 복분자 그리고 오디 등의 특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활하는 데 피해는 물론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에 주민들의 반대는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니네 집에 만들어 테이프 공장 반대. 자, 이번 소식은 문화가 산책 소식입니다. 순창군이 10월 31일 체계산 출렁다리와 향가 유원지에서 버스킹 공연을 열어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봐. 다음 소식입니다. 순창군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기업을 이끌 단체와 법인을 11일까지 신청받아 마을 기업 유형별로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한번 신청해 볼까? 너 안 돼. 그럴까?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13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라북도는 모든 실내에서 2인 이상 모인 경우와 실내 집회, 공연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입니다. 써.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순창구는 국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국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순창군이 운영하는 국민안전보험은 매년 9월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 1년마다 자동 갱신이 되며 보험금 청구 소멸 시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아이고 신청으로 가야겠다. 안 줘.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순창군이 지역 내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라이브 커머스를 강천산 무대에서 오는 7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 TV 등에서 동시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하여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많이들 사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순창군이 얼어붙은 취업시장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청년 창업 지원금을 줄 계획입니다. 나 신청하러 갈까? 너 이제 중년이여. 아직도 청년인 줄 알아? 그렇지.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섬진강 전국 사생 공모전 접수 기한이 대략 10일 남짓 남았는데요. 섬진강 전국 사생 공모전은 순창군의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섬진강을 비롯해 강천산, 체계산 등 대표 관광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 폭의 그림에 담고자 지난 2015년부터 개최됐으며 전국에 많은 실력 있는 미술인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신청하세요. 상금이 어마어마해요. 얼마요? 어마어마해요. 얼마인데? 몰라. 네, 다음 주에도 우리 지역 내 이슈화된 소식과 내용을 알차고 발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드린 내용은
순창군 지역신문인 열린순창에서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벌떡 뉴스였습니다. 뻘떡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하여.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 꿈을 나르는 최정희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네요. 코로나가 여러 면에서 우리 생활에 변수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까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가을이 깊어가는 길목에서 오늘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요. 낙엽하면 떠오르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제목의 사진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신
저와 동료이자 이 지역에 살면서 꾸준히 글을 쓰고 계시는 작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은숙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글 짓는 농부 차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같이 모임에서 읽었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 대해서 우리가 청취자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갖게 됐냐면, 할머니, 85세 된 그 할머니의 삶을 그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고양이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그 생의 한 부분처럼, 일상처럼 그려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책의 작가인 오치카 하치코 이 작가가 사진 작가여서 그런지 이 책은 전체적으로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분위기가 있고 또 아름다운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이 책을 보실 때 어떠셨나요? 네, 그림책은 흔히들 0세부터 100세까지 읽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그래도 아이들이 읽는 책인데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사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작가 후기가 있는데요. 그 작가 후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먼 곳을 자신을 통과해서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고 있어서 할머니 너무 먼 곳을 보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해 라고 이야기했대거든요. 네. 근데 그 여행이 보통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제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여행할까 이런 느낌을 갖는데 할머니는 그 모든 여행이 끝나고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제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사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진 작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틀리 뺀 모습은 찍지 말아줘 그러게요. 라고. 예. 맞아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자기의 음. 삶, 평상시 일상을 지키고 삶을 지키려는지 그 노력이 대단했던 것이 네, 저에게는 멋져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85세 된 할머니가 매일 얼굴을 화장하고 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있는 모임에 그 죽음의 순간이 오기까지 그 일상을 반복했던 그런 모습들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저에게는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면 온 가족이 할머니와 함께 그 이별하는 1년이라는 과정을 담담하게 같이 준비하면서 그 마음의 아름다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해줬던 그 가족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저의 아버지의 죽음이 이별이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고사였기 때문에 할머니와는 너무 다른 그런 아버지와 이별이 떠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준비되진 않은 이별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그 다음에 감정적인 기복을 심하게 흔드는지도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꼭 살아있을 때 이별하지 않아도 제가 아버지를 보낸 지 한 3년여 됐을 때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목까지 제가 행복하게 더 잘 살게요 라고 제가 독백처럼 울면서 드렸던 그 이별의 말이 저에게는 아버지와 작별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 같고 그런 작별을 했을 때 제가 마음의 안정이 되고 또 그런 감정적인 기복도 많이 사라지는 걸 느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우리가 오늘 읽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한 엠마 할머니처럼 그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조화롭게 생을 마감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낼 책으로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선생님 그 부부의 이야기와 그 삶에 대해서 잠깐 좀 저에게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책은
니어링 부부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인데요. 네. 스콧 니어링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100년 동안 삶을 살다가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한 사람인데요. 평생을 반전주의자, 평화주의자, 생태주의자로 삶을 살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과 연관을 생각해 봤을 때 100세를 눈앞에 댄 스콧하고 70대 중반의 헬렌이 어떻게 죽음을 탐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삶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들은 삶도 굉장히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요. 조화로운 삶이라고 그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들이 얘기하는 조화로운 삶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자연이, 또 사람과 세상이 서로 어울려 산다는 거거든요. 해치지 않고. 그렇게 조화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삶을 떠나는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떠나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가을이 돼서 아까 모두의 최장희 선생님께서 가을 얘기 해주셨는데요. 마른 나뭇잎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네. 그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세계인 것이다. 그리고 삶이 낮이라면 밤은 죽음은 밤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우리 흔히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 세상과 저 세상 얘기할 때 이와 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엘마 할머니도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네. 우리도 그런 여행을 네. 잘 준비해서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류시아 시인이 그 시집을 이렇게 쓰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시집이 있어요. 거기에 이 스콧 리어링의 유언에서 발췌한 글이 있어서 오늘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주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나는 자연스럽게 죽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병원이 아니고 집에 있기를 바라며 어떤 의사도 곁에 없기를 바란다. 의학은 삶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며 죽음에 대해서도 무지하니까.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죽음이 가까이 왔을 무렵에 지붕이 없는 툭 트인 곳에 있고 싶다. 그리고 나는 단식을 하다 죽고 싶다. 죽음이 다가오면 음식을 끊고 할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마시는 것도 끊기를 바란다. 나는 죽음의 과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싶다. 그러므로 어떤 진통제나 마취제도 필요 없다. 나는 되도록 빠르고 조용히 가고 싶다. 회한에 젖거나 슬픔에 잠길 필요는 없으니 오히려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은 마음과 행동에 조용함과 위엄, 이해와 평화로움을 갖춰 죽음의 경험을 함께 나눠주기 바란다. 죽음은 무한한 경험의 세계. 나는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충만하게 살아왔으므로 기쁘고 희망에 차서 간다. 죽음은 옮겨감이거나 깨어남이다. 삶의 다른 일들처럼 어느 경우에든 환영해야 한다. 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어떤 장애업자나 그 밖의 직업으로 시체를 다루는 사람이 이 일에 끼어들어선 안 된다. 내가 죽은 뒤 되도록 빨리 친구들이 내 몸에 작업복을 입혀 침낭 속에 넣은 다음 평범한 나무 상자 뉘기를 바란다. 나무 상자에 상자 안이나 위에 어떤 장식도 치장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옷을 입힌 몸은 화장터로 보내어 조용히 화장되기를 바란다. 어떤 장례식도 열려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 어떤 식으로든 설교사나 목사, 그 밖의 직업 종교인이 주관해서는 안 된다. 화장이 끝난 뒤 되도록 빨리 나의 아내가, 만일 아내가 나보다 먼저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누군가 다른 친구가 죄를 거두어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나무 아래 뿌려주기 바란다. 나는 맑은 의식으로 이 모든 요청을 하는 바이며 이런 요청이 내 뒤에 계속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중되기를 바란다. 네. 스콧 리어링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의 일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가족, 친구, 이웃 등과 같은 잠시 또는 영원히 이별을 할 때 그분들과 우리는 어떻게 그 순간들을 맞이하고 또한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것인지, 가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사진 그림책을 읽고 차은숙 작가님과 스쿨 리어링의 삶을 연계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별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마음에 남아있나요? 지금까지 진행해 최정희 그리고 초대 작가 차은숙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